그림 노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노트 우리가 이제 그 그림 노트에 대해서 그림에 대해서는 다 해설을 했고, 그림 노트 밑에 보면 이제 뭐가 있냐면 그 요약 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요약 강의는 100%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이 요약 노트는 사실 90%를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약 강의할 때 오전 강의할 때 뭐를 봤냐면 그 기출 천재를 지문을 봤잖아요. 그 기출 지문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출제됐던 문제들을 지문으로 쭉 본 것이고, 지금 여기 그림 노트에서 요약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됐던,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출제됐던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을 무조건 넓히고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것은 어떤 테두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두리 양식장 아니면 가두리 양식장 안에 있는 이것만 잘 키워도 우리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9월 달쯤 돼가지고 여기에서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정도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것을 좀 더 한 10페이지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판례들을 정리하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공부량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먼저 여기 그림 노트에 나와 있는 거, 이거 진짜 요약집이니까 먼저 그것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3페이지로 보셔요. 3페이지 나와 있나요? 됐죠? 법률행위요. 자, 이제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률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법률 관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법률 관계는 뭐하고 비교되냐? 호의 관계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것을 잠깐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갑과 을이 있으면 갑을 표의자라고 하고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여기 승낙이죠. 승낙을 뭐라 한다?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요, 이렇게요,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요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 한다? 이것을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을 원인이다, 결과다, 이것을 원인행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에서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대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발생하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효과다, 이렇게. 법률 효과, 이것을 효과고 이것을 뭐라 한다? 결과고요. 이 법률 효과의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변동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을 하죠. 누구한테 발생한다? 을에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되죠. 어떻게 변경돼요? 갑에서 을로 주체가 변경이 되고 권리가 소멸하죠. 누구의 권리가 소멸한다? 갑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이죠. 이렇게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는 취득한다고 얘기하고요. 소멸하는 것을 뭐라 한다? 상실한다고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요, 이렇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권리 관계를 다루는 것을 무슨 관계로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권리 의무 관계, 다른 말로 권리 관계를 법률 관계, 즉 이 계약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요 문자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것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이렇게요, 이런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법률 관계, 이렇게 됐죠? 이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가 비교된다? 호의 관계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말이. 그건 좀 이따 나오니까요. 먼저 우리가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계약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에 넘어가면요, 자, 이제 법률 관계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법률 관계 내용 보면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여기 먼저 법률 관계 내용을 보기 전에요, 이걸 먼저 보죠.
여기 보면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을 법률 요건이죠. 법률 요건에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이것을 법률 효과, 법률 효과로부터 권리가 변동되고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을요 법률 관계,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권리 관계. 이러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이제 이게요 그대로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한번 볼까요? 보시면, 자, 우리가 보면 호의 관계라고 지금 여기 법률 관계 내용을 보시면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이잖아요.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요.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매수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와 뭐라 한다? 의무다. 이렇게요.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를 기본적인 내용을 한다. 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하고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권리 본위주의로 구성됐다. 내가요 지역권을 설명할 때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지역권을 이해할 때는 내가 지역권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란 말이죠. 의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말고 항상 권리는 권리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라고 그랬잖아요. 법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 권리와 의무를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이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권리 의무 관계죠. 이것을 권리 본이니까 한마디로 무슨 관계다? 권리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러한 권리 관계를 다루는 법을 무슨 법이라고 한다? 실체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체법이 뭐다? 민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권리와 의무는 서로 뭘 한다? 대응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형성권 우리 배웠죠.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법률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권리만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권리가 있으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권리만 있는 것이 있다. 그걸 형성권이에요. 우리가 법인에 가서 보면 법인은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되는 보고 의무가 있거든요.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요 의무만 있는 경우도 있다. 의무만. 알겠죠? 이렇게 의무만 있는 것이 있고 권리만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1%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대부분은 다 뭐가 있다? 권리와 의무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됐죠 지금.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초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호의 관계라고 되어 있죠. 이번에요 희한하게 별사 시험에서 호의 관계가 시험이 나서 우리 시험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럼 보시면 먼저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을 봐요. 그러면 이 법률 관계는 다른 말로 무슨 관계다? 권리 관계다. 권리는 무엇의 줄임말이다? 권리와 의무의 줄임말이죠. 권리 의무 관계다. 그런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의무 불이행이다. 의무 불이행이요. 의무를 불이행하면 뭐를 해야 된다?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배상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는 이것을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라고 그래요. 이것을 우리는 채권법에서는 뭐라? 채권법에서는 이것은 다른 말로 채권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관계요. 채권법에서는. 그러니까 채권법에서는 권리를 뭐라 한다? 채권이라고 하고요. 의무를 뭐라 한다? 채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 채무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렇게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다. 똑같은 말이죠.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인간관계잖아요. 우리가 여기 봐요. 이것과 반대가 되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인간관계의 경우에는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권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의무도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권리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경우는 뭐가 없다?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고요.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해요. 자, 두 번째는요 뭐가 중요하냐? 이 인간관계의 대표적인 게 바로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의동승이요. 호의동승은 공짜로 차를 태워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호의동승은 권리, 의무가 없기 때문에요. 그것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채무불행이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태워다 줄게 약속해 놓고 나서 안 태워준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채무불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호의동승에 있어서 뭐가 발생한다? 사고가 발생하죠. 운전하다가 전부터 들이받아서 그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비를 줘야 되잖아요. 치료비.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란다? 그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잖아요. 그럼 불법행위죠. 이 불법행위에 의해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요, 인간관계에서는 무엇은 절대로 없다? 채무불행은 절대로 없다. 그런데 뭐는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는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손해를 배상을 할 때 공짜로, 호의동승은 공짜로 타고 갔잖아요. 공짜로 타고 갔다고 해서 배상액을 감경해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배상액을 감경 못하는 거야. 아무리 공짜여도. 그런데요, 이것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그때는 감경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감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감경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될 게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다는 것이고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손해배상이 없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한다, 치료비를 대야 된다, 불법행위다,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감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감경이란 말을 쓰려면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이란 말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호의관계는 뭐냐면 여기 호의관계는 호의동승이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호의동승 이렇게요. 법적으로 구속받는 의사 없이 호의에 의해서 어떠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로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 구별은 법률효과 의사죠. 다른 말로 법적 구속 의사. 무슨 말이냐? 내가 책임을 지느냐 안 지느냐. 자, 차를 태워주죠. 내가요 내일 공중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내가요 개인 택시 운전자한테 얘기했어요. 나 내일 아침에 8시까지 꼭 도착해야 되는데 내일 7시 반까지 꼭 올 수 있느냐. 그래서 돈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시험장에 못 가서 시험을 못 친 거예요. 그러면 개인 택시 운전자는 나한테 책임을 져야 돼. 그걸 말한다 법적 구속 의사로. 왜? 내가 돈 주고 태워주기로 했잖아요. 응? 그런데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너 어디 가니? 나 구리나 갔는데. 야, 그럼 나도 가는데 같이 좀 태워줘. 응, 알았어요. 했는데 친구하고 어떻게 다른 친구하고 얘기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그냥 가버렸단 말이죠. 그런 경우는 법적 구속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을 뭐란다? 법률 효과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로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번요, 인간관계에 해당하는 호의관계는 법률 문제. 이런 법률 문제가 뭐죠? 대표적인 게 채무불이행이죠. 법률관계는 채무불이행이 있다 없다? 없다. 채권관계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호의관계 수반에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하네. 이것을 우리 뭐한다? 사고가 발생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요, 여기 예컨대 호의동승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했다, 이 말이죠. 이때는 치료비를, 손해죠?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가? 누가? 치료비를. 이것을 법률 문제다. 그러니까 법률 문제. 자, 그래서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중요해. 무엇은 성립할 수 있다? 불법행위. 자, 뭐는 성립할 수 없다? 채무불이행은 성립할 수 없다. 뭐는 성립할 수 있다? 불법행위.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즉, 이 말이 가장 중요하다. 즉,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쭉 온 거예요, 지금. 알겠죠? 그래서 무슨 말은 있을 수 없다? 채무불이행. 무엇은 있을 수 있다? 불법행위. 이것 딱 암기해야 돼. 아시겠죠? 3번. 피해자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고 해서 당연히 배상에게 감경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감경사유로 삼을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런데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춰봤을 때 이거 바로 뭐냐면, 신의칙 형평 원칙은 이 사람이 음주운전이에요. 음주운전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그걸 알아. 알면서 친구가요 옆좌석에 탄 거예요. 둘 다 술을 마셨어. 내가 음주운전한 것을 알아. 얘가요 의리요 갈비운전을 하는데 그러다 사고가 난 거예요.
판례가 뭐라 했냐? 이 친구는 어떻게 했냐면 갑이 음주운전하는 것을 알고 자기도 같이 술 마셨으니까 두 번째 조수석에 타가지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거든요. 더 크게 발생했죠.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판례가 뭐라 했냐? 30%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음주운전하는 사람의 옆자리 탔는데 자기도 술 마시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지금 뭐를 했죠? 안전벨트 매지 않았죠? 그래도 얼마만 깎아줘? 30%만 깎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정상적으로 운전한다. 여러분들이 집에 간단 말이죠. 누군가 가는 길에 같이 태워준다고 해? 사고가 발생했어? 100%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상에게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 감경할 수 있다. 이것을 예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문제를 보세요. 갑은 출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 동료 을을 자기 자동차로 태워주기로 약속했다. 호의로 약속했죠. 호의 동승이죠. 갑과 을 사이에 법적으로 구속당할 의사가 없다. 그러니까 뭐죠? 돈 받고 태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법적 구속 의사가 있어 없어? 법적 구속 의사, 이게 중요하죠. 의사가 있으면 법률관계, 법적 구속 의사가 없으면 인간관계잖아요. 자, 그러면 1번 옳은 것은 그랬죠. 갑과 을은 법률관계다. OX, X죠.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다. 약속을 어긴다. 어기니까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오겠네. 채무불이행한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권리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여기 오면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약속을 지킬 것을 법원에 청구한다는 말은 권리다 이 말이죠. 청구는 권리다 이 말이죠. 권리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권리가 없다. 아시겠죠? 두 번째, 갑이 자동차에 태워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을이 택시비를 지출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약속 위반을 뭐란다?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요로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을 요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이 을을 자동차에 태우고 가다가 과실한 말이 뭐죠? 귀책사유죠. 교통사고 발생했네요. 그럼 이 사람이 다쳤네요. 알겠죠? 그러면 손해배상이 있겠네요. 이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손해배상. 이때의 손해배상은 뭐다? 불법행위 책임이다. 그래서 이것을 불법행위 책임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5번 갑은 원칙적으로 을에게 자동차에 태워준 대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대가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무상. 그래서 대가를 청구할 수 없다. 특히 여기는요, 여기 4번에다 좀 써야 되겠죠? 4번에다가 뭐라고 해야 돼요? 손해배상이죠. 원칙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감경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다. 이게 중요해요. 원칙. 감경할 수 없다. 이게 중요해요.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감경할 수는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 권리와 구별 개념인데,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들은 이것은 우리가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잠깐요. 보면 권리라는 것은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법이죠, 중요해요. 법에 의해서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에요. 주체에게 주어진 힘을, 그것을 권리라고 해요. 이것을 권리 법력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다. 알겠죠? 우리 민법은, 법은 보통 어떻게 되어 있다? 권리 본위로 되어 있다. 권리 본위는 권리가 있으면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니까 권리가 있으면 반대편에 의무가 있는데, 권리와 의무 중에서 우리는 보통 뭐라고 얘기한다? 권리를 주장한다. 권한이 뭐죠? 권한. 자, 권한은요, 다른 단어 보지 말고 이걸 봐. 우리가 이제 권한은 대리권을 봐. 갑이 있죠? 갑을 본인이라고 하죠. 여기요, 병이 있죠? 병을 상대방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요, 갑이 을한테 뭐를 준다? 대리권을 주죠. 대리권을 주면요, 그러면 대리인이 갑의 대리권을 받아서 병하고 뭘 한다? 계약을 하죠. 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 요건 원인이니까 결과로서 법률 효과가 나오잖아요. 법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간다? 본인한테 가죠. 그래서 대리 효과잖아요. 이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대리행위라고 얘기하죠. 왜 대리행위다? 대리인이 계약, 대리인이 법률 행위를 했다 이 말이고, 대리 효과는 뭐죠? 대리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를 대리 효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대리인은 자기를 위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했다? 갑을 위해서 계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 한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한은 나를 위해서다, 타인을 위해서다. 타인을 위해서다. 한번 볼까요? 타인을 위해, 이게 가장 키워드예요. 타인을 위해. 알겠죠? 남을 위해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한다. 남한테, 타인에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대리권. 이러면 우리가 대표이사, 대표권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요, 여기 3번요, 권능이라고 되어 있나요? 권능? 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을 봐. 그럼 여러분요,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서 봐봐요. 우리가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뭐예요?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 그럼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은 점유할 수 있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죠. 사용 수익.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죠. 처분. 그래서 이것을 뭐한다? 점유, 권능, 사용, 수익, 권능, 처분, 권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요, 묶어봐, 이렇게요. 자, 지금 보면 소유권은 권리죠. 권리는 권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뭐다? 점유, 사용, 수익, 처분,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뭐다? 권능으로 이루어진 것이 권리죠. 그럼 권능보다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권능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이제 한번 읽어봐. 이제 권리의 내용을 이루고 있잖아요. 권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개의 법률상 힘이다 이 말. 개개의 법률상 힘이다. 개개의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권리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말한다. 이것이 모이면 뭐가 돼? 모이면 뭐가 돼? 권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능은 권리를 이루고 있는 요소다 이런 말이죠. 알죠? 그럼 권리는 뭐죠? 권리는 뭐로 이루어졌다? 권능은? 권리는 권리를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만 여기 봐봐. 여기에서 권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사람들이 가끔 권리가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좀 그래.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니까. 여기서 권리는 법에 의해서 권리 주체에게 주어진 힘이죠. 여기에서 권리는 뭐다? 권능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권능, 그냥 우리 인간으로 보면은 머리나 몸통이나 하체 부분은 뭐다? 권능에 해당하죠. 이 권능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사람이 되죠. 사람을 뭐란다? 권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하체 부분을 뭐란다? 권능이라고 하고, 이 하나하나가 모이면 뭐가 된다? 사람 권리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 이렇게. 그래서 대표적인 게 딱, 그러니까 이게 용어를 할 때는 그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면 돼요. 소유권에는 소유권, 사용, 수익, 처분 등의 권능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채권에는 뭐가 있고, 채권에는 청구할 수 있죠. 청구해서 주면은 내가 받아야 보유력 있죠. 돈 안 주면 소송을 청구해야죠. 소구력. 그 다음에 경매를 해야죠. 강제 집행. 이런 것을 권능이라고 한다. 그래서 채권은 권리고, 이런 것들은 다 뭐고? 권능이고, 소유권은 권리고 물권이죠. 그 다음에 사용, 수익, 처분은 뭐고? 권능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권원이 뭐죠? 이러면 우리 보면 권원 이런 말이 나와. 자, 여기 봐봐요. 자,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가 있어요. 갑의 토지가 있는데 여기요, 을이요. 을이 여기서 건물을 소유해. 갑의 토지에 을이 건물을 소유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그런데 이 을이 건물을 소유하는데 이 사람이요, 지상권이 있어. 지상권. 이것을 뭐란다? 권원이라고 그래. 우리가 뭐죠? 건물은 우리가 뭐라 하죠? 건물 소유자가 뭐란다? 대지 점유자다. 기억 안 나요? 우리가 이걸 기억 못하면 이해를 못해. 건물의 소유자가 땅을 점유하는 거예요. 원래 이 땅 누구 거죠? 갑의 거죠? 갑의 토지죠? 그럼 누가 점유를 해야죠? 갑이 점유하죠? 그런데 지금 누가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점유하고 있죠? 뭐 때문에 을이 점유하고 있다?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 건물은 뭐 때문에 그 건물이다? 지상권. 이 지상권을 권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권원은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하는 것을 뭐한다? 정당화시킨다. 그러니까 갑의 땅에다가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건물이 철거당한다 그러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고,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이것은 정당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철거하지 않아도 되느냐? 그것은 권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 권원이 뭐냐?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임차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상권이나 임차권 없이 건물을 건축했다. 불법이죠? 그럼 이 사람은 권원이 있다 없다? 없다. 적법한 권원이 없다. 그래서 불법 건축이다. 철거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원은 점유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권원이다. 이렇게. 자, 의무 뭐죠? 의무. 우리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뭐냐고 옛날 책에 보면 공치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돼 있어. 웃긴 말이죠. 그래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여기 하여야 해. 반드시 뭔가를 해야 돼. 그걸 자기라고 하죠. 해서는 안 돼. 하지 않아야 돼.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만 돼. 의무죠. 군대를 반드시 가야 돼. 그건 자기 의무예요. 그런데요, 해서는 안 돼. 우리 보면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근데 꼭 들어간 사람이 있어, 없어? 있죠. 알겠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돼. 그걸 부작이라고 그래. 알죠? 자기와 부작이. 이것을 뭐란다?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의무는 법률상으로 구속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 간에 우리 보면 내가 항상 여기 앉아있죠? 여기 항상 성규 씨가 앉아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 앉을 수 있죠. 모르는 사람은 와서 앉죠. 왜냐면 보통 앉다 보면 자기 자리가 딱 고정돼 버려요. 그런데요, 어떤 처음 온 사람 뭔지 모르니까요. 그냥 가서 앉잖아요. 왔는데 사람들이 왜 성규 씨 자리 뺏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내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왜? 법률상 구속이에요. 법률상 구속. 그것을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자리를 성규 씨가 샀어야지. 알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꼭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법률상 구속. 이것을 의무라고 하는 것이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권리 변동의 원인. 이게 이제 봐봐. 이게 우리가 시험에 이 짧은 이게 어디 나왔냐? 이 짧은 것이, 주택관리 시험에 그대로 나온 거란 말이죠. 봐봐. 가박이라고 있죠? 이걸 표의자죠? 그대로 이제 보면 표의자고 이걸 뭐죠? 상대방이죠? 상대방이고요. 이 사람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 승낙을 뭐라 한다? 의사표시라고 얘기하죠? 의사표시. 이렇게요. 이 청약과 승낙을 뭐라 한다? 법률사실. 그 다음에 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으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진다? 매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 계약에서 가버너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어른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뭐가 있고, 권리,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의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률 효과. 이렇게.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결과. 이 법률 효과의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권리가 변동한다. 권리 변동은 권리가 뭐라고? 발생하고 변경하고 뭐란다?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죠. 자, 이 아무것도 아닌 이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설명을 한단 말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 우리가 이거 이러면 수천 번 들었잖아요. 그래도요, 갑자기 뭘 물어보면 법률 요건은 뭐예요? 물어보면,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 등기법에서 주로 무슨 말이 나와? 이전 등기할 때. 이전 등기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돼요. 뭐죠? 계약서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등기 원인행위나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원인행위나. 그럼 원인행위란 말은 계약이란 말이에요. 계약이란 말은 이전 등기란 말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수십 번 얘기해도 생각을 하지 않고 강의를 들으면 뭐 소리로 듣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원인행위, 그것은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권리의 발생이죠. 봐봐. 발생, 변경, 소멸이죠. 그런데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을 취득이라고 소멸을 상실이라고 하죠. 이 발생, 변경, 소멸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이것을 득실, 변경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요 186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득실, 변경할 때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가져오는 원인, 권리 변동은 이것을 원인을 얘기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가 합의가 됐죠? 합의가 있죠? 그럼 뭐가 이루어진다?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고, 계약 됐죠? 그 다음에 청약과 승낙은 뭐고? 법률 사실이고, 여기 법률 사실이라고 되어 있죠? 청약과 승낙은. 그 다음에 계약은 뭐고? 계약은 법률 요건이고, 법률 요건. 그
그 다음에 대금하고 등기, 권리 이전 등기죠. 대금하고 등기는 뭐다? 법률 효과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기초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2번 법률 효과라고 되어 있어. 법률 효과 봐봐. 법률 효과. 법률 효과가 뭐예요? 결과죠.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뭐로부터 나온다?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죠. 요건은 원인이고 효과는 결과잖아요. 자, 법률 효과, 일정한 법률 요건. 요건이 뭐라고? 원인이죠. 원인이 갖추어지면 갖추어짐에 따라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 왜 여기 나는 권리 변동을 해놨는데 저기는 왜 법률 관계 변동을 해놨을까? 그게 중요해. 나는 권리 변동을 해놨잖아요. 근데 저기는 또 법률 관계 변동이잖아요. 왜 그러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어디서 봤냐면 여기 보면 법률 관계는 뭐예요? 권리 의무 관계고, 다른 말로 뭐죠? 권리 관계죠. 그러니까 권리란 말은 무슨 말하고 똑같아? 권리 의무하고 똑같고, 권리 의무는 뭐예요? 법률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 권리 변동은 권리 의무의 변동, 다른 말로 법률 관계의 변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면 어떤 책에서는 권리 변동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서는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이 갖춰지죠? 그러면 발생, 변경, 소멸하는 것이 법률 효과죠. 여기 봐봐. 발생, 변경, 소멸. 이것이 바로 뭐죠? 법률 효과죠. 됐나요, 지금? 자, 요건은 뭐다? 법률, 요건은 원인이죠. 효과는 뭐다? 결과죠. 결과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원인이죠. 요건은 법률 효과라고 하는, 이거 뭐죠? 결과죠. 결과를 발생케 하는 원인이다. 그렇죠? 여기 봐봐. 법률 요건은 원인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법률 사실은 뭐죠? 사실. 법률 사실은 이거죠. 봐봐. 청약이라는 것과 승낙은 의사표시잖아요. 이 두 개가 모이면 뭐가 이루어지죠? 매매 계약이죠. 계약. 다른 말로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그럼 뭐냐면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법률 사실이잖아요. 법률 사실과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봐봐. 그러니까 법률 사실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봐봐.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의 신체가 뭐다? 법률 요건이에요. 그럼요, 머리 부분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 몸통 법률 사실. 하체 법률 사실. 이것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져? 법률 요건이 이루어지죠.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요, 개개의 사실이 모이면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자, 글로서 이제 보는 거죠. 글로서.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면 법률 요건은 다수의 법률 사실로 성립합니다. 다수의 법률 사실이 뭐죠? 청약, 승낙 몇 개예요 지금? 2개죠. 그런데 하나로만 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2개로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고? 계약. 하나로 이루어지면 뭐라고 하고? 단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여러 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글로서 이제 법률 사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본 것이다. 이런 말이죠. 자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